전형에 대해서 5개의 연속 꼬리 질문을 받았던 게 서울대 면접이었거든요. 제가 효자손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근데 어느 과의 효자손이 되고 싶냐고. 어... 22학년도에는 이제 정시로 왔는데 수능을 조금 많이 틀려가지고 면접을 열심히 봤습니다. 다음은 면접인데 혹시 일단은 방에 들어가면 제시문을 읽을 시간에 3분을 주고 태블릿에다가 5분 동안 촬영을 했어요. 정시는 2022학년도에 처음 정시 면접이 생겼어요. 그때는 인적성 면접이랑 그 과학 제시문 면접이 있었는데 수시보다 조금 지문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면접 들어가실 때 좀 문제 보고 어떠셨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제발 내가 잘하는 화학 생명 문제 나와. 아, 딱 들어갔는데 1, 2번이 화학 문제고 3번이 물리인 그죠? 거예요. 문제를 읽었는데 제가 평소에 진짜 많이 관심 갖고 공부했던 그런 쪽 문제인 거예요. 오. 결합 관련되고 생체 작용 문제인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내려막길인 연세대 길을 쫄랑쫄랑 뛰어다니면서 컸다. 이건 진짜 됐다. 내가 진짜 다시 쳐도 요거만큼은 안 된다. 와, 저는 좀 많이 다른데 수능 점수를 면접으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대신문 같은 경우는 뭐 유련 문제랑 이온화 경향 화투랑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과학 문제가 나왔어요. 보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연세대 면접을 볼 때는 교과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교과서 내용 안에서만 출제가 될 거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대부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봐보니까 정말 교과서 내용 안에서만 나옵니다. 통합과학부터 과학 2과목, 4과목까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2022학년도에는 통합과학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다행히도 수시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교과서를 엄청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친구들이 교과서를 정말 많이 안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거기서 나와요. 왜냐면 원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를 많이 본 게 도움이 됐고 그때 느꼈나요? 이 지용님처럼 저는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 면접으로 뒤집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면접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길 희망을 했어요. 내가 뒤집으려면 다른 애들이 잘 못 보는 면접이 나와야 된다. 근데 가니까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에 막 화투 교과서를 엄청 빠르게 훑어봤는데 마침 그게 나왔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거의 교과서를 통으로 옮겨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쉬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완전 떨어진 줄 알고 연세대 앞에 독수리 동상이랑 셀카도 막 찍고 이러고 나왔는데 엄청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박이네. 아. 그래서 거의 이 면접으로 최초 합권이었던 친구가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어려운 면접이었다고 그래서 이거 좀 순간 있나? 이렇게 다행히 연대에 붙게 되었습니다. 혹시 면접 준비할 때 꿀팁 있나요? 먼저 첫 번째는 말하기 구조 연습. 평소에 보지 못할 그런 비주얼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해야 될 멘트를 다 외워갔어요. 저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뭐뭐뭐뭐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고 합니다. 위와 같은 2가지 이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멘트를 한번 구조화를 해놓고 그 패턴으로 계속 말할 수 있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하는 모습 연습인데요. 실제로 찍어보면 정말 많은 단점들이 보이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계속 떨었고 고민을 할 때 이렇게 눈을 자꾸 위로 굴리는 습관도 있었고 녹화를 해서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하거나 당황하면은 입꼬리가 내려가고 뭔가 살짝 되게 초조해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 교수가 질문하는 거는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하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뇌를 해가지고 긴장해도 덜 티나게 하는 연습을 했고요. 연세대 면접이 특히나 질문도 다 간단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던 건 설탕과 소금을 비교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보기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답을 한다면은 진짜 3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숨은 질문을 찾아야 되는 게 꿀팁인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 뭐 분해되는 거, 결합 차이, 온도 이런 것만 있었으면은 그게 생체에서 어떻게 쓰이냐? ATP를 만들 때 산화증 인산화나 그런 TCA 회로에서 분해되고 분쳐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설탕과 소금이 각각 어떻게 다르냐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얘는 진짜 알고 대답하는 거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기 때문에 숨은 질문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 거밖에 얘기 못 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내가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타이틀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있고 이런 반응도 있고 이런 작용도 있다. 근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4-5개 있으면 한 개는 알잖아요. 그럼 그거에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설명할 때 그거를 일과를 들키면 안 되고 막 신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아. 그런 쪽으로 좀 미쳐 보이게 이런 연습을 또 일부러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우, 대단하다. 근데 이거는 비대면이어서 제가 준비했던 꿀팁이기도 해요. 그러면 면접 복장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신경 쓰게 있나요? 근데 진짜 저는 평소에 최대한 입는 옷에 그냥 셔츠 하나만 걸치는 오. 느낌으로 갔습니다. 저도 정장은 안 입었는데 그냥 니트에다가 청바지 입고 갔던 것 같고요. 가서 좀 꾸미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3년 동안 공부만 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더 훨씬 장점이 된다고 화장도 생각해요. 입고 공부만 한다. 그치. 그런- 그치. 그냥 최대한 범생이처럼 보이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도 끼고 왔어. 맞아. 안경도 좋은 소품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문항에 대해서 5개의 연속 꼬리 질문을 받았던 게 서울대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1번에 그거를 유전자 침묵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난이도를 올려요. 첫 번째는 설명해 달라. 두 번째는 이거를 한 개는 없냐. 근데 세 번째 질문이 정말 당황했던 게 실험해 본 적이 있냐 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안 해본 거를 알고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완전 어려운 논문에서 겨우 하는 게 그쪽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학부생이 저지 고딩인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하냐 해서 진짜 벌벌벌 떨었어. 어떡해. 그 다음에도 꼬리 질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놀랐던 게 그냥 간단한 통합사에 적었던 거였거든요. 아. SNS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찬반 토론했던 걸 그냥 색택에 적었어요. 근거가 뭐냐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잘한 거. 그쵸. 진짜 완전 거기에서 그냥 토론 대회했던 거에 조금인데 내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다음 질문이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과연 근거가 될 수 있냐? 라고 이제 근거의 타당성을 거의 물으시는 거예요. 맞았는데? 그래서 진짜 또 그것도 듣고 너무 어지러워서 그거는 성인이 들어있고 진짜 좀 찍혔나? 내가 잘못했나? 준비를 근데 하려고 해도 모든 활동을 다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정말 꼼꼼히 봐야 돼. 그냥 내 거를 잘 아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보고 이런 근거를 썼다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정시 면접을 들어갔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학원에서 많이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다니지도 않았고 다녔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녀본 적은 없지만 평소에 인공지능 부분이랑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뭐 인공지능과 의사의 역할 뭐 비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책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기억이 안 났거든요. 공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냥 최대한 억울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읽었는데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저는 근데 면접 연습할 때 이것도 좀 꿀팁인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아까 대답했던 거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말은 좀 잘못됐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완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고도 또 시간이 남아서 제가 효자손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근데 어느 과의 효자손이 되고 싶냐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 꽤 많이 당황해서 그냥 소화기 내과 효자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면접을 좀 많이 봐서 카이스트 면접도 봤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할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데? 왜냐면 제가 카이스트 자소서에 보면은 5번 문항이 있는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좀 노래를 잘하다 썼어요. 그러니까 민요를 잘 부른다고 이렇게 썼었던 거 그런 헛소리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좀 뭔가 떡밥을 회수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면접관님들 너무 고생하시니까 제가 응원하는 겸으로 노래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카이스트 가사를 넣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귀여워 지금, 보이겠네,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미쳐있었죠. 그 결과는 네, 카이스트는 붙었어요. 진짜 효과가 있었나 봐, 효과가 진짜. 있었다.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를 꼭 뽑아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동기 중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3월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멋있다. 나가더라고요. 붙었어요. 네, 붙었어요 실제로. 멋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들어가서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돌아보면 각자 역할이 나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 분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계속 시계만 보셨어요. 언제 끝나냐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저를 그냥 보지 않고 종이만 보셨어요. 세 번째 분만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눈도 쳐다봐 주시고 했는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교수님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냥 준비해 간 대로 열심히 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의대 관련해서 면접과 자소서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 원래 노래를 부를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시간이 나면 노래를 해라.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하겠다고 극구 진짜 정말 거부를 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들어가니까 나니까 가격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결국은 준비된 자가 이제 기회를 잡는 거죠. 맞아.